오늘 만나보실 모델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SUV죠. GLS인데요. 자, 저희가 GLS 600 마이어 버전을 타면서 꽤 놀랬던 바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감탄사를 다 자아냈었죠. 물론 서스펜션 특징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더 대중 친화적인 모델 GLS 450입니다. 당연히 포매틱이고요. 자, 나름대로 고급화된 느낌, 물론 최신의 느낌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신의 느낌은 레인지로버 쪽이 좀 더 나아요. 근데 벤츠 특유의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특히 승차감 부분에서 시험하기 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GLS 450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 실구매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근데 직접 전시장을 찾아서 각각의 프로모션 조건을 확인하자니 발품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직접 사람과 대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앱 하나로 손쉽게 현재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카랩이라는 어플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폰에서 카랩 앱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차의 조건, 이 조건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차를 선택해 주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3천여 명의 딜러분들이 각각 입차를 해 주시는데요. 그 조건 중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직접 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최고의 메리트인데요. 저희도 이런 이유로 카랩 어플을 통해서 시장 가격을 많이 조사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써보세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상급 SUV GLS 클래스입니다. 이전에 만났던 GLS 580은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차량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GLS 450은 블랙 테마가 주를 이루죠. 40대 한정으로 판매되는 GLS 나이트 에디션이기 때문인데요. 블랙 색상의 디자인 요소와 AMG 라인을 적용해 세련미와 역동성을 함께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볼까요? 시선을 끄는 디자인에 블랙 마감을 더해 조금 더 웅장하고 무게감 있는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틀은 기존의 GLS와 같죠? 다크 크롬 그릴이 적용된 그릴, 하단의 범퍼 장식을 크롬이 아닌 글로시 블랙으로 바꿔 역동적인 모습을 강조했죠. 헤드램프는 멀티빔 LED 구성이라 야간 주행에 도움이 되고요. 측면부는 앞뒤의 균형감이 좋습니다. 여기에도 일반 모델과 나이트 에디션의 차별화를 볼 수 있는데, 창문을 감싸는 몰딩, 루프렉도 블랙으로 마감했죠. 높은 차체지만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사이드 스텝도 기본으로 달았습니다. 지상고 조절 기능도 있고요. 휠은 23인치를 사용하는데 AMG 스타일이 기본입니다. 나이트 에디션답게 블랙 컬러로 마감했고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P0입니다. 이전에 만났던 모델은 4세대 것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PZ5 5세대 제품을 사용하죠. 전륜 285, 후륜에 325mm급을 매칭시켰고요. 후면 디자인도 좋습니다. 전면과 측면에는 크롬이 쓰이지 않았는데 트렁크 부분에 크롬 장식을 더했죠. 범퍼 하단은 글로시 블랙과 매트 블랙으로 마감했고요. 나이트 에디션 적용으로 조금 더 무게감을 가진 GLS 450. 여러분은 어때 보이시나요? 실내는 클래식한 분위기입니다. 나이트 에디션 모델에는 블랙 나파 가죽과 무광으로 처리한 블랙 우드가 기본으로 쓰였죠. 최근 출시되는 벤츠 모델에 비하면 투박하지만 나름대로 세련미를 가미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죠. 스티어링 휠은 최신 벤츠 스타일로 무난한 그립감을 확보했습니다. 유광 블랙으로 처리한 림과 고급스러운 가죽 마감이 돋보이죠. 버튼은 터치형인데 물리형 버튼보다 직관성이 떨어집니다.
다른 벤츠 모델들을 시승할 때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했었죠. 최근 공개된 S클래스의 스티어링 휠을 보면 조작성이 개선된 스티어링 버튼이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벤츠 모델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고요. 기어 변속은 스티어링 휠 옆에 컬럼을 이용합니다. 이 방식은 정말 편해요. 디스플레이는 기존과 같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로 운전자 취향에 맞춰 계기판 디자인을 바꿀 수 있죠. 그러나 모든 벤츠 모델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새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측 디스플레이는 MBUX가 적용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죠. 경쟁사인 BMW보다 직관적이라 사용하기 편해요. 인터페이스를 잘 구성했죠. 어떤 것들이 있나 볼까요? 디스플레이 아래 송풍구도 조작하기 편합니다. 송풍구 아래에는 공조장치 조작 버튼이 있는데 디스플레이에서 조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죠. 센터 콘솔의 각종 버튼과 오디오 볼륨 조절 다이얼, 지상고 조절을 위한 추가 레버를 배치했고 그 위에는 냉온장 기능을 갖춘 컵홀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지원하고요. 시트는 매우 편합니다. 시트의 자유로운 설정은 물론 마사지 기능도 꽤 쓸만하죠. 특히 헤드레스트에 있는 쿠션이 꽤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건 제가 항상 탐내는 아이템이에요. 뒷좌석도 넉넉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시트도 편안해서 장거리 주행에도 문제가 없고요. 앞좌석에 있던 헤드레스트 쿠션이 뒷좌석에도 있네요. 시트백 조절도 전동으로 되고 통풍과 히팅, 마사지 기능도 있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아서 좋아요. 암레스트를 내리면 전용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 S클래스와 동일한 구성이죠. 의전용으로도 손색 없는 뒷좌석이죠. 부가 기능으로 2열 독립 공조장치, USB 포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데크도 있습니다. 3열도 있는데 나름대로 실용적인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죠. 전동으로 조작되는 것은 물론 3열을 위한 컵홀더, USB 포트, 열선 기능까지 마련되니까요. 형식적이지 않죠? 트렁크를 볼까요? 자, 이번에는 메르세데스-벤츠 GLS450 핸들링 성능을 보겠습니다. GLE와 비교를 하면 확실히 거동 자체가 큽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일 때도 프론트 쪽의 축이 움직임은 날카롭긴 해요. 근데 바디롤이 확실히 조금 더 많네요. 자, 일단 스티어링 계통은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직진성도 무난하고 미세 조향대, 그러니까 스티어링을 조작했을 때 그 이후에 실제 타이어가 움직이기까지는 약간 그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의 크기, 서스펜션 특성을 감안하면 대형급으로서는 꽤 좋은 수준을 보여주네요. 자, 리프트오프. 우와. 오우, 놀래라. 속도가 약간 빨랐어요. 타이어 너비 그리고 서머 타이어를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속도를 높였는데, 자, 두 번째 리프트오프 문제 없죠. 처음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어가 얼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시험을 지금 핸들링부터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차가 튕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일단 열을 좀 올리고 나서 추가로 해보기로 하고, 지금도 스티어링을 돌리면 두두두두두둑. 아마 서버 타이어를 끼우고 겨울철에 주행해 보신 분들은 이 얘기를 아실 겁니다. 특히 유턴을 하거나 그러면 두두두둑 하고 밀리죠. 타이어가 얼어 있을 텐데, 따라서 계절에 맞는 타이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이제 열이 올랐을 때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머 타이어, 겨울에도 서머 타이어를 시험차에 한해서 쓰는 편이고, 근데 저희 업무차를 비롯해서 개인차들은 대부분 다 윈터, 최소한 올웨더를 쓰고 있습니다. 업무차들은 윈터가 다 지금 기본이에요. 자, 달려볼까요? 자, 속도를 올려봅니다. 가속감이 확실히 GLE보다는 폭발적이진 않습니다. 엔진 스펙에서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 거동 자체가 크다 보니까 심적인 안정감은 GLE 쪽이 좀 더 낫습니다. 근데 역으로 승차감 쪽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GLS 확실한 매력을 보여주고요. 자, 이제 온도가 좀 올랐으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까랑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속도는 거의 이제 유사한 상태인데, 자, 타이어에 열이 올라서 제 컨디션을 내주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랩토프. 자, 특징 지금 보셨나요? 이게 아마 모션이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프론트 쪽으로 무너지는 양이 많았습니다. 서스펜션 자체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승차감 쪽에 더 세팅한 그런 차이다 보니까 ESC의 제어도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핸들링 측면에서, 그러니까 안전성, 안정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또 운전 재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MW X7과 비교를 한다면 이 운전 재미, 역동성 측면에서는 X7이 분명히 더 좋습니다. 다만 이 승차감 측면, 이 두 가지만 놓고 비교를 한다면 GLS가 승차감에서 100이다. 그러면 X7은 한 95 정도 된다. 물론 일반적인 SUV들은 당연히 이 영역에 올 수 없고요. 우리가 가장 이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대중 SUV들은 이들과 비교를 한다면 점수가 뭐 한 60점대, 잘해야 한 70점대 정도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차체가 크고 이럴 경우에 충격이 딱 들어오면 이 차체가 울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차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급차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데, 차체의 강성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이 울림의 시간이 좀 많거든요. 뭐 쉽게 생각해서 가느다란 철을 놓고 땅 하고 때렸을 때 이 진동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철이 두껍다고 가정을 하죠. 땅 때리면 어떻습니까? 때리는 사람만 아프고 이 철에는 진동이 거의 생기지 않죠. 그처럼 차체의 강성감이 충분하면 승차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이와 같이 큰 차를 설계할 때 그런 요소들은 꽤 중요하죠. 특히 이 차는 승차감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속 환경이에요. 그래서 퉁퉁, 확실히 저속에서 잔진동을 거르는 능력은 대단히 좋네요. 그러니까 퉁퉁하는 느낌은 있는데, 이 느낌만 있을 뿐이지 다른 차들이 100의 느낌을 준다면 지금 한 50? 그러니까 뭔가 밟고 가고 지금 도로가 깨진 데를 지나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느낄 수는 있지만 이 정도면은 뭐 정말 둔한 사람들은 못 느낄 정도, 그 정도로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감속이 있을 때, 자, 지금처럼 부드럽게 설 때, 브레이크 페달도 지금 이 스트로크가 꽤 긴 편이에요. 그래서 초기부터 묵직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때 부드럽게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들은 앞쪽에만 조금 예민하게 돼 있다 보니까 차가 껐덕껐덕 이렇게 쓸 때, 그래서 멀미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GLS는 지금은 부드럽게, 그러면서 적당히 단단한 느낌의 스펀지를 밟는 것처럼. 근데 최종적으로 이 차가 갖고 있는 모든 제동력을 끌어내려면 의외로 강하게 밟아줘야 되죠. 그래서 딱 비례 제어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차감, 사실 브레이크도 승차감에 영향을 줍니다. 승차감을 추구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상적인 셋업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엔진 시동, 온오프 이런 것들조차도, 그리고 처음에 툭 쳤을 때도
차가 그냥 팍팍, 물론 스포츠카들은 그래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은 차에서는 나름대로 고급스럽게 움직여주죠. 근데 반응이 둔한 건 아닙니다. 반응이 둔한 엔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초기에만 그렇고, 이게 사실 벤츠 스타일이기도 해요.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심전에 AMG도 그랬습니다. 요즘 AMG는 좀 다르지만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 이 모든 것을 여유롭게, 하지만 이후부터는 제 성능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죠. 와, 그리고 확실히 여기선 GLE와 차이가 있어요. 두둥실 떠가는 느낌? 연소유출로. 서스펜션은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여기서는 그닥 만족도가 꽤 뛰어나네요. 야, 요거 좋네요. 확실히 승차감은 좋아요. 아래 것들과 겸상을 하지 않겠다는 GLS의 확실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나름대로 절도감 있지만 희석시키는, 이 충격을 희석시키는 능력이 대단히 좋네요. 다만 GLS 600처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퉁퉁퉁퉁퉁 때리는 이 영역에서도 진동을 잘 완화해 줍니다. 이건 사실 이 정도면 뒷좌석 의전용으로 타도 전혀 부담이 없는 수준이고, 저희가 작년에 S클래스 보여드렸잖아요. 450과 비교를 하면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는 서스펜션의 움직임 자체가 많은 GLS 쪽의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넓은 영역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S클래스의 승차감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특수한 노면, 특히나 서스펜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GLS 쪽의 만족감이 더 높다. 그리고 연속 요철로 같은 경우는 GLS 마이바흐보다는 지금 GLS 450 쪽이 약간 더 낫습니다. 타이어의 영향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아니면 꼭 그런 용도가 아니라도 난 그냥 넓고 편안한 게 최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GLS 450은 가성비 차원에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저도 예전에 이제 벤츠 입문 버전이죠, A 클래스니까. 근데 그 차를 탈 때도, 그 차는 가죽 시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만족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 차는 이제 통풍은 없었는데 히팅 시트를 딱 키면 정말 뜨끈뜨끈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 놓더라도 이후에 알아서 온도를 살짝 낮춰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3단계로 설정했는데 어느덧 2단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할 때 열을 확 내서 최대한 승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 이후부터는 좀 덥다, 때로는 뜨겁다고 느낄 정도가 되면 알아서 조절을 해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런 세심함이 하나하나 모여서 고급차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SUV 중에 GLS, X7도 그렇지만 정점에 있잖아요. 이런 차들은 가끔 보면 그 돈이면 이거 정말 사실 없어 보입니다. 왜? 내가 노력해서 나중에 가면 되잖아요. 못 가더라도 준하는 걸 하면 되는데, 왜 우리의 문화는 위에 있으면 그거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내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지. 사실 국내 미디어 문화도 그래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이 A만 100을 하고 있으면 나는 110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하기 싫고. 자, 이번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GLS 450 긴급 회피 등 안전성을 확인해보죠. 확실히 모션이 커요. 자, 다시. 그리고 GLE도 그런데 얘도 스티어링 조작할 때 꽤 무거운 편입니다. 첫 조작 이후에 움직이는 시간차도 좀 있는데, 그건 차가 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긴 한데, 처음 스티어링 휠을 분명히 돌렸음에도 차가 스티어링이 무겁다 보니까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풀어주는데, 요거는 GLE도 그렇지만 벤츠에서 좀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유한 그런 스티어링 조작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레인 체인지 요런 정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롤은 약간 있는 편인데 이건 그럴 수 있고, 근데도 조금 무거워집니다.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돌릴 때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좀 무거워지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지? 네,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해요. 이거 지금 계속 하다 보면 이거 분명히 내일 몸살 납니다. 여기 너무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조작하기 이 정도면 어려울 겁니다. 아우 아프다. 긴급하게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얘기는 정말 긴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긴 하는데 이렇게 무거우면 사실 제어를 하기 힘들겠죠. 이렇게 툭 이런 정도야. 이건 긴급이 아니잖아. 이미 다 예상해서 그냥 내가 해본다는 건데, 요거는 벤츠가 꼭 개선을 해주길 희망합니다. 요거는 좀 좋지 않아요. 자, 연속 조향. 움직임이 많고, 지금도 보면 스티어링 휠을 이만큼 조작했을 때 약간 언더 성향을 보이네요. 그러니까 속도는 좀 잘 올라가요. 타이어가 측면으로 버텨주는 능력도 무난하긴 한데 이 거동 자체가 확실히 큽니다. 이 차를 엄청나게 빨리 달리기 위해서 타는 분들은 없으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일단은 거동 특성. 그래서 요거는 BMW X7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X7 쪽이 확실히 브랜드의 방향성 때문에 그런지 좀 더 역동적이고, 움직임 차원에서는 X7이 훨씬 다루기가 좋네요. 자, 스티어 특성 볼까요? 요거는 GLS가 GL2보다는 더 안정적입니다. ESC가 제어하는 부분도 그렇고 차량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훨씬 여유롭네요.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의 조작이 빨라지거나 빠른 코너링에서는 ESC의 개입이 강하고 많아지지만, 나머지 환경에서는 확실히 편하게 탈 수 있는 모델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지는 거는, 요거는 벤츠가 꼭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단발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시험 프로토콜 가운데 더블 레인 체인지가 있잖아요. 그거 했을 때는 스티어링 이걸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겠죠. 왜냐면 처음은 들어가도 두 번째 조향 때 확 굳어버리니까 요거는 개선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 밖에 특성은 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약간 핸들링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얘기 드렸지만, 그건 대형급이 아닌 모든 SUV를 통틀었을 때고, X7을 제외하고 다른 차들, 다른 대형급과 비교를 하면 분명히 중상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죠. 예를 들자면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도 오프로드까지 감안하니까 그 차도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최고의 핸들링까지는 아니거든요. 이런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LS 발진가속 성능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6초대 초반이 나옵니다. 물론 후반에는 약간 늘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 성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가속력 부분에서는 무난하다고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동 성능 볼까요? 오늘 노면이 많이 얼었기 때문에 첫 시험 때는 다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첫 시험 때는 두두둑 하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 2회차, 3회차에서 제일 최고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가 이 차체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지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통 이제 브레이크를 평가할 때는 타이어의 종그립과 브레이크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데, 지금 GLS의 경우는 타이어 쪽도 약간은 성능이 좀 저하되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브레이크 쪽이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다고 해서 일상 주행에서 혹은 뭐 간간히 쏠 때 그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하드한 시험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환경, 여기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동일 조건에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브레이크의 이 편차 자체가 좀 있다. 뭐 처음엔 어쩔 수 없지만 후반 이후에 지치는 것들은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만난 메르세데스 벤츠 GLS 450. 자, 고급 SUV로서 특히 뒷좌석을 생각하면 꼭 내가 세단을 통해서 의존의 그런 것들을 누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SUV이지만 충분히 의전으로 쓸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양한 노면 조건에서 보여준 이 차의 승차감은 꽤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승차감 그리고 공간을 이유로 이 GLS를 택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내가 운전하는 환경, 그거 역시 중요해라면 X7 쪽이 약간 더 낫긴 해요. 그리고 완벽하게 난 완전히 다 모든 것들을 승차감에 몰아서 보겠다, 이런 분들은 레인지로버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적당히 두루두루 타협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GLS는 충분히 가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네요. 근데 뭐 지난번 GLE 쿠페 때도 얘기 드렸지만 스티어링은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건 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라 이런 것들은 향후에 벤츠가 좀 더 보완을 해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모든 것이 넉넉한, 사실 이거 S클래스도 그렇지만 요 베개는 이건 살만합니다. 편안하고 편안한 GLS 450을 만나봤습니다. 엔진도 사실 뭐 폭발적인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 위에 이제 V8들이 원체 좋은 성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엔진 8기통의 감성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6기통은 8기통을 따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면서 딱 필요로 한 정도의 힘,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450 이 직렬 6기통이 더 가치 있다, 이렇게 평할 수 있겠습니다. 연비도 좀 더 좋고요. 네, 오늘은 GLS 450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겨울철에는 윈터 타이어를 끼우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눈길에서, 사륜구동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무거운 차들이 눈길에서 미끄러질 때는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윈터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다만 윈터, 겨울철 환경에서 마른路面에서는 제동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코너링 한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안전운전 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나머지 환경에서 이 차가 갖고 있는 어떤 성능, 이런 것, 특히 이제 승차감,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쓰이고 있는 서머 타이어, 이게 단순히 스포츠형 서머가 아니거든요. 국내에선 서머다 그러면 무조건 다 스포츠형 타이어인 줄 아는데 컴포트 지향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GLS 타시는 분 정도라면 그 타이어 값 거기 그 소소한데 그렇게 인색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차의 격에 맞는, 그리고 이 세팅에 맞는 그런 타이어를 선택해 주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편해. 좋아.